대항해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후추입니다. 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모든 경제 시스템이 그 스파이스라고 하는 거에 기초해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옛날에 유럽의 상업 경제라고 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는 기술은 항상 공간을 만들고요. 그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부자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옛날부터 쭉 있어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인데 그 문명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서 이제 건너가서 그리스 문명이 되죠. 그 다음에는 옆으로 가서 로마가 되고 북아프리카 쪽에는 카르타고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참 동안을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럽의 문화가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지중해가 되었느냐? 보통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를 써서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과거에 맨 처음에 수렵 채집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걸어다니거나 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바퀴가 발명이 되고 마차가 발명이 되고 말을 이용하게 되면서 훨씬 더 속도를 빠르게 육지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배를 이용해서 물을 통해서 또 수상로가 또 개발이 되죠. 그게 점점 우리의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데 배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돛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뒤에서 오는 바람을 받기에 적당한 돛이에요. 그런 돛의 문제는 뭐냐면은 뒤에서 바람이 불면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면은 돛을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땐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갤리선 같은 걸 보시면은 가운데 돛이 있고 밑에 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뒤에서 오는 바람 불 때는 돛을 이용하고 앞에서 오는 바람일 때는 이제 밑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는 거죠. 그런 배는 하루에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약 200km밖에 안 됩니다. 200km가 넘는 바다는 못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섬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거를 거쳐서 물을 공급받고 뭐 쉬었다가 가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중해 정도 폭이 최대한으로 건널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쪽은 그게 또 유리했던 거는 섬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곡들이 있는 그러한 육지의 반도들이 있고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은 섬이 있고 거기서 건너가면은 터키 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배를 갖고서 이동하기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백제가 제일 많이 부유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백제는 평지가 많았죠. 그러니까 강의 하구에 평지가 있었고 대부분의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도 다 강의 하류 쪽에 문명이 발생하는 이유가 농사짓기에 평평한 땅이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경사대지는 우리가 계단식론으로 평지를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데 강의 하구로 갈수록 그 평지가 많아지니까 동고서저를 가지는 한반도에서는 서쪽에 위치한 백제가 신라보다는 유리한 거죠. 농사짓기에. 근데 또 하나 장점이 뭐였냐면은 백제는 황해를 건너서 중국하고 교역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 당시에 배 수준으로도 그 정도 건너갈 수 있으니까 이 남동쪽으로는 일본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해상 무역도 가능하고 농업도 발달한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통수단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바운더리가 정해지고요. 그게 우리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서 돈을 버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15세기 이때부터는 대항해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꼭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후추입니다. 후추라고 하는 거가 사람들을 상업에 뛰어들고 바다로 가게끔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15세기 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슬람 세력들이 중동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육로로 가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 오는 후추들이 오기가 어려워지고 해서 금가루 가격하고 거의 똑같은 가격으로 후추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유럽 사람들은 도대체 왜 후추를 썼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되게 질기고 맛없는 고기였는데 냄새나고 되게 썩기도 쉽고 후추가 없으면 고기를 먹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부의 상징 같은 거죠. 목숨을 걸고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 유럽으로 갖고 왔었는데 그 육로의 길이 많이 막히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그 반도의 끝이잖아요. 왼쪽 끝.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변두리로 있다가 보니까 이제 반대로 돌아서 이제 인도에 가려는 방법을 찾죠. 최근에 그 이야기를 되게 SF에 잘 적용시킨 영화가 있죠. 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스파이스라고 하는 똑같이 스파이스예요. 후추도 스파이스였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그 아라키스 행성인가요? 거기 가서 바다라고 하는 대양 대신에 우주라고 하는 대양을 왔다 갔다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경제 시스템이 그 스파이스라고 하는 거에 기초해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 세계관 자체가. 옛날에 유럽의 상업 경제라고 하는 게 후추라고 하는 거에 기반을 통해서 해양 무역이 만들어지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리케 왕자라는 분이 대항해 시대를 엽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삼각도시라는 게 발명이 돼서 그래요. 이 삼각도시는 아주 엄청나게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문명의 교류에 실크로드 시절에는 비단이나 향신료였다가 해양로를 뚫으면서 뭐 도자기로 바뀌게 되고, 장점이 뭐냐면은 삼각도시는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이용해서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상당히 기반하죠. 그게 가능한 거는 베르누이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가 뜰 때의 원리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비행기 날개가 밑에는 평평하고 위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바람이 날개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 바람은 위로 가고 밑에 거는 직선으로 가겠죠.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에 바람이 길이가 길어지고 아래는 짧아요. 그 얘기는 같은 부피의 공기라고 하더라도 위에는 빨리 이동을 하면서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요. 밑에가 밀도가 높은 고기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기압은 저기압을 누르니까 위로 비행기를 띄우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양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돛담배도 이렇게 삼각도시인데 그거를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오면은 얘가 바람을 받고 휘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바람이 일로 가는 것과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볼록하죠.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밀려는 힘이 생기는 거죠.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니까 무슨 특징이 생겼냐 하면은, 지구를 이렇게 보시면은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는 편서풍지대라고 합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구 이게 자전축이 있지만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을 하죠. 24시간에 한 바퀴씩. 그러면서 회전을 하면서 공기의 방향이 결정이 나고, 바람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복잡하게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의 바람의 방향이 막 바뀌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편서풍대, 이 지역은 방향이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니까 옛날에 사각도시를 가졌던 사람들은 여기를 통과를 못합니다. 이거를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30도에서 60도의 거리가. 가장 이 기술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네덜란드와 그 영국 상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육로로는, 그 당시에 유럽은 나무가 너무 빽빽했기 때문에 숲이어서 그쪽으로는 육로로는 거의 못 갔거든요. 옛날에 그 우리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시면 나오는 그 숲들 있잖아요. 그 막 정말 깜깜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유럽의 옛날 이야기를 보시면은 마녀들과 귀신을 나오고 하는 건 다 숲이에요. 배경이. 그러니까 껌껌하고 햇빛도 거의 안 들어오는. 그래서 거기는 통과하기 어려웠던 그런 지역이어서, 이 삼각도시 나오니까 얘네들이 배에다 투자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 세계 바다를 돌면서 무역을 장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삼각도시 달린 범선을 만들고, 그 양주 커티사게 나오잖아요. 그런 배들. 그런 거를 이용해서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전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바다를 지배했던 게 정부가 지배한 게 아니더라고요. 동인도 회사, 이런 것들이 일반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배를 띄웠는데 10척 정도 띄우면은 그 중에 9척이 파손되고 한 척만 돌아와도 손해는 안 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윤이 많이 남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배 중에서 나 5번 배에다가 베팅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 한번 부서지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들을 각 배마다 뭐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나눠 갖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배가 파손됐을 때 혹은 침몰했을 때의 그러한 위험을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주식회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삼각도, 범선 이런 걸 이용해서 바다라는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무대가 드디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삼각무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영국 같은 데 있는 상인들이 삼각무역을 할 때에는 이 편서풍대와 무역풍대를 지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요. 그러고 나서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죠. 그 중미 같은 데다가 그 노예를 팔고, 여기서 목화, 사탕수수, 담배 이런 걸 많이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갖고서 저쪽으로 올라가, 영국으로. 그럼 여기서 그 목화를 갖고서 이제 옷감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총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술도 가져가서 팔았다고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아프리카에다 물건 팔고 거기서 또 다시 노예를 잡아가지고 다시 남미로 가고, 이게 뺑뺑이 돌면서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범선 덕분에 무역의 공간이 대서양으로 옮겨졌고요. 콜럼버스 덕분에 유럽에서부터 북아메리카 대륙까지 2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사람들,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계급사회가 나눠져 있었던 시절인데, 뭐 필그램 같은 사람들은 신교에 대한, 그 청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심하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맨 먼저 건너가기도 하고, 특히 아이리시 같은 사람들이 되게 감자가 흉작이 들어서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먹고 살 땅을 찾아서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아메리카 대륙을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글로 갑니다. 탄압받는 사람들이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글로 넘어가요. 근데 가면 어땠습니까? 대륙이라고 하는 광활한 공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땅도 소유하게 되고 내 집, 내 땅이 생기는 거니까 부동산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요. 과거에 지방에서 자기 땅 없이 농사 지으시던 분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기회를 가졌냐 하면은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오면서 새로운 상업의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때 뭘 했냐 하면은 아파트도 짓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 떠있던 아무 쓸모없던 공간이 다 부동산 자산이 되면서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 지방에 살던 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상업적 기회를 얻고, 왜냐면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상업적 기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산업을 만듭니다. 그때 제일 돈 벌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필요한 아파트나 자동차를 만든 정주영 씨가 그래서 부자가 된 거죠. 전자제품 파는 LG나 삼성이 부자가 된 거고. 근데 거기까지가 우리나라의 1990년대까지의 기술혁명과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새로운 도시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새로운 하층민들의 기회가 된 거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기술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을 쫙 깔면은 그때부터 서로 링크가 되면서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부터는 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터넷 가상 공간, 그 이후에 메타버스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